부산에 있는 6개 대학병원 전부 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뽑지 못했답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네. 예. 최근 수도권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해서 입원 환자 못 받는다, 진료 시간을 줄이겠다 이래서 난리가 났었지. 인자 부산도 남일이 아닌 깁니다. 아가 아파도 봐줄 의사가 없다니 그게 뭔 일이고 싶은데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돈은 안 되고 몸은 힘든 진료과를 의사들이 꺼리고 있어서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긴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다. 네, 교수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올해 부산 지역에서도 6개 대학병원에서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사실 일어날 게 일어났다. 예,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네. 이전부터 기피과 또는 기피 전공이 실제로 있어 왔거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런 뭐 과목들이 전문적으로 기피하는 과목이고요. 네. 일부 과목은 벌써 전공의가 한 명도 없어서 교수들이 응급실 당직을 쓰고 이렇게 하는 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소청과가 부각이 된 거는 전공의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네. 부각이 됐을 뿐이지 드러났을 뿐이지 이전에도 굉장히 우려했었다라는 것이 의료계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들이 지금 기피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 보도를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없어가지고 의사가 없어서 입원 환자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다는데 그럼 부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청소년의 전공의가 없다 보니 네. 교수들이 당직을 하고 교수들이 당직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냥 다음날 뭐 과에 따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네. 진료를 볼 수도 있는데 밤새 환자에 시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뭐 주말에는 입원 환자를 안 보겠다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인부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도 환자를 이렇게 좀 분배를 하고 안내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벌써 알고 조금 안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에서도 예. 우려하는 일들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이 많았으면 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전부터 예측이 됐던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이런 기피하는 과를 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젊은사들의 답이 첫 번째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 왜 그러냐면 의료사고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료사고 상대적으로 적은 과가 있고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부담. 그리고 타 과목보다 어두운 미래 전망. 그리고 과중한 업무 부담. 네. 근데 사실 우리도 뭐 자녀를 키우거나 또는 누군가 친구 가족이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 여기에 지금 뭐 의사라는 그 타이틀 빼고 네. 우리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쉽게 권유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은 적고 위험은 많은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과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네. 부족을 이어왔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총진료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진료를 하고 난 뒤에 일종의 이제 받는 진료비에 대해서도 네. 소아청소년과는 이게 뭐 어른들처럼 약을 막 쓸 수도 없잖아요. 너무나 작은 약을 쓰고 네. 진료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 진료비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큰 수익이 되지 않는 과로 벌써 인식이 되어지고 있죠. 네.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의사가 없었던 전공의가 지원이 줄어드는 것 중에 이제 외과도 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한 20년 전부터 흘러나왔던데 그 외과가 없어지면 수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공의가 응급실이나 수술부에서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는데 네. 교수들만 하다 보니 교수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결국은 교수들이 진료를 줄이거나 네. 또는 심지어는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또 전공의들은 나의 미래가 저렇구나라고 생각해 더더욱이나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또 지역도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교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게 현실이다. 현재 이미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최근 전국의 국립대 10곳의 국립대학병원 기준으로 10곳 병원의 소아청소년 지원율이 30.8%였습니다. 네. 그래서 39명 중 12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독특한 게 서울대 병원만 딱 빼면 네. 그 서울에 있는 국립대 병원인 서울대 병원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네. 국립대 병원을 조사 똑같이 뺐더니 지원율이 25명 모집에 2명, 8%입니다. 이건 부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이 뭐 소아청소년이 18% 16%라는 지원율도 네. 수도권 포함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을 제외하면 거의 뭐 지역은 없다고 보면 훨씬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차이들이 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의료 쪽에서는 빅5 조사. 그러니까 빅5 기관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그다음에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좀 보상도 많은 편이거든요. 전공의들의. 네. 네, 그런 빅5의 모집과 네. 그 외의 모집을 구분할 정도로 이 너무 편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방송도 하고 있지만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그 공무원이나 또는 그 정치인들이 정말로 정신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다시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빼면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서울대 병원은 그래도 뭐 한 10명 정도는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서울대병원이 그나마 다 많이 지원하는데 네.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순수한 이제 지원인데 네. 서울대학교에 예를 들면 10명이 지원하게 되면 그중 8명은 지역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보완책이 필요한데 제가 이 방송 때도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전문의가 만들어서 실제 의료 현장에 갈 때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10년 사이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결국 이렇게 된 거다. 그치? 그러니까. 근데 뭐 병원 건물들 딱 나가보면 엄청 많이 있는데 네. 보면은 피부과 성형외과는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한번 아파서 내과 찾으려니까 의외로 또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이런 이제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이런 진료과 전공의 지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럼 이 원인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피한성 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의대생들이 지원할 많이 원하는 순서대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예. 그다음에 정정은 정신과, 재활학과, 영상학과. 아, 이과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이 크거나 네. 또는 응급 상황이나 수술이 거의 없어서 소위 말해서 저녁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의사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막연히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생하고 힘든 과는 더 많은 어떤 보상과 네. 그리고 존경의 어떤 박수가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스트레스 받고 요즘 소아과 선생님들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아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아프고 힘들 때 소아청소년 선생님들이 조금만 힘든 상황에서 조금 충분히 이렇게 진료를 못 해주는 느낌이 든다면 옛날 같으면 이해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나쁜 되돌이표가 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총체적인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의료 수가 뭐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전문의를 취득하고 난 뒤에 소아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일자리가 부족하죠.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약 26%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수익이 별로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한성 정재현 같은 과나 네. 또는 기타의 과의 구분들이 뭐냐면 비급여 항목 다시 말해서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의사로서는 정상적인 의사의 진료를 봤을 때 네.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네. 정상적인 의사의 진료는 하면 할수록 손해고 오히려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바른 진료를 외면할수록 오히려 수익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 진로를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진로를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하고 계속 노력한 사람들한테 보상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전부터 보건복지부 정부가 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료보험을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저항이 크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꼭 보험의 상승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좀 다 놓고 뭐가 문제인지 이번 소청과 어떤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이야기를 적절히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료보험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뭐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전에 앞에 우리가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보험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뭐 MRI, 뭐 CT 이런 것들 초음파를 보험했지 않습니까? 네, 네. 좋죠. 국민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데 네.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한재원에서 우리가 쓸 곳이 정해져 있는데 네. 사실은 보장성 보장보다는 필수 의료라고 표현하는 좀 이런 응급하고 중증인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여를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만 네.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이 재정 부분이 해결됐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필수 의료를 또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 지원하겠다는데 문제는 밑에 도를 깨서 위로 올리는 네. 형태 지원하는 거죠. 뭐 의료보험의 어떤 재원을 네. 효율적으로 분배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위 줬던 거 뺏고 다시 올리겠다. 이건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분배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지만 네. 이 효율적 분배에서는 이게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과들에서도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요즘 기피가 좀 살리기 위해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요거에 사실은 현실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당장은 뭐 필수 의료에서 중증, 뭐 또 소아 또는 뭐 얼마 전에 혈관 개두술, 네. 그 소아 큰 병원의 그 간호사분들이 분이 갑자기 혈관성 질환 돌아가셨죠. 수술할 선생님이 안 계셔서. 네. 그런데 문제는 필수라는 것도 그런 것이 그러면 극과한 필수한 것이 필수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손가락이 잘리면 손가락을 접합하는 그런 수술이나 또는 안면 기형인 그 수술하는 건 성형외과거든요. 네. 그럼 성형외과는 또 필수의료가 아니냐. 또는 응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제 1차 진료라는 그런 진료는 또 이건 또 필수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막 이슈가 나면 거기에 마치 막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좀 제발 좀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시고 좀 정책에 반영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의사수를 늘리자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의대 정원을 좀 늘려달라 이런 공식 요청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것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의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이런 과를 지원하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상식선에서는 될 것 같지만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근무가 끝나는 순간 네. 이분들은 다시 아까 말했던 뭐 피한성 이런 과들을 아마 더 많이 개설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력을 잠시 늘린다고 해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길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피부과 성형외과를 훨씬 더 많이 네. 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럼 걱정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의료 자원을 현재적으로는 잘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 배분하는 부분에서도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의 의대의 생들이 졸업을 하면 네. 우리 지역에 이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의 전공의를 지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의료적 현안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좀 해결하는 긴 안목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정치인 분들과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뭐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이것만큼 좀 신경 써서 해달라
딱 뭔가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뭐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의료와 교육 파트, 다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파트에서는 네. 단순한 표기나 또는 정치적 그 이득으로 제발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무리 그 표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좀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듣고 또 깊게 천천히 장기적 안목으로 좀 접근해 주십사라는 것이 제가 꼭꼭 강조도 10년 전부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방송 정치인들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단디 좀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 병원 가면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와 이렇노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 역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예. 날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추위는 좀